저 발표 내용도 지난번 앞에서 성호경 부총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저희들이 프리 코오프 부분을 교육부에서 좀 지난번에 대진해서 발표를 하라 해가지고 그 부분을 발표를 좀 했던 부분에다가 저희들이 운영한 부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의 어떤 수요에 대한 것들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두 대학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가 이거를 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앞전에 있던 키워드하고 2023년도에 나왔던 키워드가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책임의식, 도전, 소통, 협력.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는 성실이라는 부분이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그러면 이제 저런 거는 저희들이 대학에서, 전문대학에서 교육의 영역으로서 어떤 이론적으로 우리가 가리킬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학생들이 많이 체험을 하고 많이 만지고 많이 느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결국에는 학생들이 산업체 현장으로 많이 빠져줘야 된다. 그렇게 이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대학만의 특징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생들이 1차적으로는 학생 진로에 대한 플랜이 사실은 또렷하게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전공에 대한 정체성이라든지 수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모든 대학이 좀 유사하겠습니다만 인하공업전문대학 빼고요. 저희들이 현장 실습을 잘 해오고 있다가 표준 현장 실습이라는 이상한 좀 규제를 가하기 시작을 하니까 대학에서 이제 저희 대학만 하더라도 현장 실습을 필수 교과목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표준 현장 실습이 도입이 되다 보니까 교수님들의 로드가 너무 걸리고 부담이 심해서 교수님들을 이게 필수 교과목을 저희들이 선택으로 돌리면서 학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했죠. 최소 30%는 표준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다 협의를 했지만 그 약속을 이제 지키지를 못하면서 대학 자체에서는 그나마 학생들이 중소기업 현장에 나갈 수 있는 현장 실습 프로그램이 많이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결국에는 기업을 얘기하면 LG, 삼성밖에 모르고 중소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지다 보니까 저희 대학에서는 자 그러면 진로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중소기업을 체험하는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표준 현장 실습은 저희들이 학예방학 때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학기 중에 이거를 도입을 하자 해서 산학코 프로그램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요 앞부분은 S랩이라 해가지고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진로를 탐색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두 개를 합쳐서 저희들이 디스트 커리어 창조 교육 과정이라는 말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시면 이 교육 과정에는 어드미션 폴리시부터 해가지고 PP 해가지고 포스트까지 이렇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AP 과정은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저희들 산학코오프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을 막 설명을 하면서 학생들을 좀 입시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두 개는 저희들이 학생들의 교육과정 운영 부분이고, 그리고 졸업 후입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이 커리어 창조 교육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제 내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대학 자체에서는 이 과정을 좀 전체적으로 전 학과에 좀 확산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4개 학과가 테스트베드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과 스마트, 그 다음에 호텔 식품 제과하고 호텔 외식 조리과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거를 코오프를 준비를 하면서 물론 대학 자체에 표준 현장 실습에 대한 제도하고 프로세스하고 규정하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학기 중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규정이나 행정에 대한 제도 기반이 마련이 되지 않으면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산학 부분 제도, 그 다음에 또 OJT하고 OFJT의 교육과정 개발 부분하고 이런 어떤 일련의 프로세스를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저희들이 이런 교육 과정을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고 교원들한테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학생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산학 코오프 프로그램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학생들은 이게 이제 일종의 현장 실습이라는 개념으로 막 접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관심이 많은 게 나가면 돈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게 대한 관심도 많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 그 다음에 그 학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만일에 중도에 탈락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여기서 많이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과정을 지역의 이제 고등학교 이제 그 4개 학교하고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홍보를 하면서 고등학교에서도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자기네들이 이 프로그램에 좀 같이 탑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고등학교 3학년 과정부터 프리 코오프를 좀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희들이 학생들이 진로 파트는 모든 대학이 아마 진로에 대한 부분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해서 지금 이제 요게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교과목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대학 본부에서 지정하는 특강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 블랑크가 있을 겁니다. 이 블랑크는 각 학과의 특성에 맞게끔 자기가 비교과를 넣든지 아니면 학과 교수님이 직접 투입이 돼서 하든지 산학 코오프 참여하는 그 학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교육을 여기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산학 코오프의 최초 모델은 원래 이게 하고 싶었던 거는 우리 학생들이 중소기업을 좀 쉽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틀 가고 그 다음에 또 한 3일 가고 또 학교 와서 수업하고 이렇게 하기를 굉장히 저는 원했습니다. 원래는. 그리고 이 이틀 왔다 갔다 하면서 돈 달라 하기는 뭐 하니까 무급 인턴십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기업 측 입장에서 보니까 이제 굉장히 좀 불편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FGI를 해보니까 교수님 입장에서도 학생들 관리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원래의 계획은 무급으로 가서 이게 교과목을 2개로 넣은 거는 기업체 2개를 저때 챙겨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1학년 1학기 때는 저희들이 이렇게 안 돌린 이유는 안 그래도 우리가 학습 기간이 전문대학이 짧지 않습니까? 2년제가. 그런데 이제 기업에 너무 초반부터 나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거죠. 학생들도 그걸 원하지를 않고 좀 공부를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1학년 2학기 때부터 돌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2학년 1학기 때는 유급 인턴십으로 해가지고 좀 길게 잡고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2학기 때 들어와가지고 쭉 취업으로 연계시키는 15주 코오프를 진행하려고 원래는 계획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대학 산업체 그다음에 우리 행정직원들 그다음에 학생들의 교수님들 이런 의견들을 받아보니까 이게 도대체 이렇게 해가지고는 진행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고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학년 2학기 때 진행하는 거를 무급 인턴십을 유급으로 돌리고 그다음에 OJT 수업을 그냥 4주 연속으로 몰입 수업으로 잡고 그다음에 11주 몰입 수업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2학년에 와서는 6주 그다음에 8주 이런 식으로 4주, 6주, 8주로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호도 하면서 기업의 현장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1학년 2학기 때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지금 해야 되는 게 이 파트입니다. 특히 여기 이제 FST라는 부분을 넣어놓은 거는 뭐냐면 학생들이 기업에 어떻게든지 간에 실습을 하러 가기 전에 현장을 좀 맡아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빈 강의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기업을 1일 방문해가지고 저희들이 컨택을 시켜주면 학생들이 1일 동안 거기서 체험하고 그냥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학년 1학기 때부터 이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실습을 하게끔 해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앞에서 했던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학생활동하고 운영 전략별로 이렇게 넣고요.
그러면 이제 실습을 가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학생들의 이제 안전이나 이런 예절 교육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이 지금 취업 공유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취업 공유대학 15개 학교가 공통으로 만들어 놓은 이게 그겁니다. 온라인 콘텐츠입니다. 실습에 대한. 요거를 우리 학생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학 저희들이 요번에 그 참여한 기업은 총 15개 기업입니다. 15개 기업에 학생들이 36명이 참여를 했는데 딱 한 명 이탈했습니다. 나머지 35명이 이수를 다 했습니다. 자, 이수를 하고 끝나면 학생들한테 그냥 일하고 돈 받고 끝, 너무 좀 없어 보여가지고 중간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물론 현장 실습에서도 이걸 학교에서 많이 하시죠. 이제 교수님들이 이렇게 이제 학생들을 방문하고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가지고 서로 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얘기들을 나누는 그런 이제 시간을 계속해서 이제 가졌습니다. 4주 동안. 그리고 나서 이제 4주 마치고 나서 학생들한테 이걸 끝이면 너무 허무하니까 이 애들을 끝나자마자 급료받아가지고 바로 이제 해외 취업 캠프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요번에 일본에 갔어요. 일본에 가가지고 4개 학과가 자기가 현장 실습을 하면서 국내에서 느꼈던 여러 가지 직무를 일본이라는 나라에 가가지고 또 다시 한번 해외 취업 캠프 개념으로 움직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게 학생들이 좋았습니다. 이때. 그러고 나면 이제 저희들이 저 캠프 동안에 그래도 학생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니까 학생들에게 자기가 근무했던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서로 토론회를 일본에서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뭐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는 경우도 있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국을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종지부를 찍어야 되는데 현장 실습 일지 가지고 종지부를 찍기에는 너무 아쉬워가지고 학생들의 그 현장에서 일한 능력을 저희들이 레벨 인증 제도라는 걸 도입을 해가지고 산업체 전문가 인증 평가를 통해서 이와 같은 각 과별로 직무 역량 레벨 인증을 실시를 해서 학생들한테 이때 수여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재밌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돌리고 나서 학생들한테 수요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일단은 기업이나 학생이나 교수나 산학 코오프 프로그램의 운영 목적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아주. 근데 우리 학생들이 가장 좋았던 부분을 물으면 의외의 답이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게 51.5%입니다. 저는 이거 나오기 전에 학생들이 제일 좋았던 부분은 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급여는 상대적으로 38%밖에 안 나왔거든요. 이 말은 역으로 해석을 하면 학생들이 그래도 중소기업에 가서 뭔가 액티브하게 움직이고 싶어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참여한 기업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차년도에 코오프 프로그램 참여 계획이 있느냐 하니까 60%는 참여를 하겠다 합니다. 40%는 조금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검토 후 결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응답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체별로 가장 참여 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우리 학생들은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출퇴근입니다. 출퇴근이 가장 어려웠고, 그 다음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째도 학생들한테 최저임금에 대해 해당되는 75%를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직무 능력을 떠나가지고 임금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참여 교수님들은 좀 불평이 좀 많지요. 기업 모집이 71%고 준비하는데 힘이 들다. 이거는 당연한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이거 고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참여 기업에서 가장 운영을 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급여 수준이 어느 정도의 돈을 줘야 될지 학생들이 직무를 봐서는 형편없는데 1학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참여 교수의 입장에서는 기업 관리와 학생들의 출퇴근, 이 부분이 가장 고민스러웠다. 그리고 이제 만족도를 이렇게 보시면 참여 학생하고 참여 기업은 만족도가 높게 나옵니다. 단 교수님들은 만족도가 낮게 나옵니다. 42.9%밖에 안 됩니다. 이제 일이 부하가 많이 걸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습 기간을 제가 4주, 6주, 8주로 옮기려고 하니까 학생하고 참여 기업은 동의를 좀 합니다. 근데 교수님들은
동의 안 하고 그냥 전부 다 보통으로 이렇게 대답을 할 때 연장을 되면 그만큼 업무가 길어지니까요. 이것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우리가 실습을 나가면 학교에서 오브제이티 수업, 몰입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이 만족도가 생각보다 좀 높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모아서 몰입을 하게 하니까. 근데 이제 불편한 점은 몰입 수업을 하게 되면 그게 되죠. 중간 기말고사 시험이 빨리 쳐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불편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의 실습 기업에 대한 만족도, 실습 기업을 할 때 장점이 직원들이 굉장히 친절했다. 이거는 저희들이 산업체에 무단히 우리가 노력을 했거든요. 실습 기업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전공 배움이 그렇게 없었다. 이건 아까 인하공업전문대학에서 말했던 어떤 학습 모듈에 대한 기준을 좀 마련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나머지 이 향후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 학생은 기업하고 학생 매칭 부분이고, 참여 기업은 행정 서류에 대한 간소화 부분, 그리고 참여 교수님들은 다 개선을 해야 된다. 특히 실습 전담 직원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이 1차 연도를 해봤고요. 2차 연도에는 지금 이와 같은 4개의 산하코 오토바이들을 좀 채용해가지고 제대로 좀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버돼서 이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